자,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냥 3점짜리 맞추시려면 4점짜리 뭐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14번, 15번, 16번 그 다음에 뭐 26, 뭐 27 미분이 날 수 있으면 되죠. 사실 뭐 아니면 그래프 정도만 좀 그릴 수 있어도 되는 거고 극한값 계산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내신에서 그냥 무난한 문제죠. 그런 거 그런 거나 맞추시려면은 사실 뭐 공부하실 필요 없죠. 그래도 이과생인데 초월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다가 온 친구들인데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고 적분하다가 온 친구들인데 에이 뭐 3차 4차 미분하는 거 뭐하러 공부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너무 그런 문제 좀 맞추고 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자만하고 할 수 있다 이러지 마시고 가장 기본 되는 것부터 배워주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정의. X증분분의 Y증분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 X증분분의 Y증분. 얘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죠. 자, 평면에서 점 두 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아니 뭐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뭐 적당히 그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x가 x1에서 x2로, y가 y1에서 y2로 옮겨갔을 때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x증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x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끼리 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y끼리 빼면 될 거다라는 거지. 되나요?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뭐 그런 거죠. 되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yfx 그래프 위의 점을 잡는다라면 이렇게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 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겠어? 미안합니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간단해. 이 내용을 나한테 배운 친구와 나한테 배우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간단해요.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볼 거냐, 이렇게 바라볼 거냐, 의 차이야. X증분 계산하고 Y증분 계산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수업들을 이제 보고 배웠다가 되는 거고, 얘를 끝까지 좌표와 좌표로 보셔서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뭐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나한테 배웠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분모분의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좌표와 좌표를 보시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두 개의 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찍어주고 그리고 남은 점 하나를 x 증분을 끌어들여서 이 점에 x 좌표를 잡아준다라면 a 플러스 델타 x가 되므로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 콤마 a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 증분분의 y 증분인데 y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만큼 y가 늘어난 거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책 보고 공부하신 거고 다른 쌤한테 배웠다가 되는 거야. 나한테 배웠으면 뭐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좌표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좌표로. x 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 a 플러스 델타 x 요 점과 그 다음 a 콤마 fa 요 두 점을 가지고 뭘 구한 거다? 기울기를 구한 거다 라는 거야. 근데 분모에서 요 a와 요 a는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델타 x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는 거야. 되겠어요? 정의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분분의 y 증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분모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를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원래부터 델타 x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없던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좌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배우는 거라고. 알겠지? 자, 어쨌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x 증분 분의 y 증분을 보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 거죠. 자,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야. 순간 사실은 여기다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순간 변화율을 써야 돼. 순간 변화율이 제목이야. 타이틀이라고. 되겠어?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라는 거지. 이게 개념이야. 이게 개념.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야. 그럼 뭐가 순간 변화율이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다.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 x 증분분의 y 증분 이거 분의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면 순간 변화율은 요건 거죠. 원래 이 타이밍에서 이게 들어가요. x 증분분의 y 증분이 x 증분분의 y 증분이 평균 변화율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씨 못하겠다. 재미도 없다. 감성도 없고. 네가 있어서 그래. 네가. 왜요? 넌 다 봤잖아. 거기서 웃어버리면 내가 거기서 못 들어가지. 쌤이 먼저 썼잖아요. 아, 그래요?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려면 x 증분분의 y 증분에서 x 증분을 한없이 0으로 보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x 증분분의 y 증분 하던 거를 x를 한없이 0으로 보내버리면 순간의 x 증분, 그럼 순간의 y 증분이 뜬다는 얘기지. 그게 순간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려면 요 점과 요 점이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변하려면 두 점이 어떻게 돼야 돼? 엄청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엄청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 하나는 A, FA 정점을 하나 잡아놓고 또 다른 하나를 X, FX 동점으로 잡아둔다고. 움직이는 점. 그리고 얘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지. 그럼 아직까지는 평균 변화율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XA를, 그러니까 이 점 X좌표를 어디로?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좌표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지. 그렇다고 해서 X가 결국은 A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치? 되죠?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것 뿐인 거지. 되겠어요? 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정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잡아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이 점을 x 증분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와 a, fa의 평균 변화율에서 되겠어요? x 증분을, 그러니까 요 길이를 어떻게 하면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질까? 이 길이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가 진짜 0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지. 그 점이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이 구해지고 A와 A는 소거돼서 결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델타 X 대신에 H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때 제발 알아두라고. 분모가 원래부터 H가 있었던 게, H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두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잘해도 애들이 웃긴다고. 애들이 진짜 웃겨. 얘들아, 자, fx는 x제곱이에요. 자, f'2를 구해보세요. 겁나 잘해. 미친듯이 잘해. 암산또해. 근데 얘들아, x2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얘들아, x2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못 푼대. 미치는 거지. 이것의 정의라고.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라고. 그리고 얘들의 기하학적 의미. 기울기의 극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는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문제거든? 이게 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교과서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딸린 문제 나오고. 풀려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오케이? 다 같은 거라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 뿐인 거죠. 되겠어요?
자, F'A X A에서 미분 계수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얘가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고 이것의 정의가 얘고 이것의 표현이 얘고 얘를 우리나라 말로 읽어주는 게 얘고 F'E는 외국말 미국말 쓰는 거고 F'E라고 쓰는 건 미국말 쓰는 거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 쓰는 게 X2에서의 미분계수인 거라고 됐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어준 게 이거야. 그 다음 얘는 그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 거고 됐나요? 네. 되게 멀대. 뒤에 가서 물어보면 또 다 물을 거면서. 다 뒤에 가서 다 연관성 띄면서 문제 하나 푸는데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쓰입니다. 그때 가서 대답을 못 한다고. 니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야. 니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니들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지. 니들은 아니지. 맞지? 니들은 잘할 거야. 니들은. 근데 한 5년 전에 올라가 있는, 한 4년 전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요 멘트 그대로 칩니다. 자, 거기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 한 줄 한 줄씩 보시면서 한 줄 한 줄씩 이해해 보시면서 그 중에 한 줄 혹은 그 중에 한 문장 그 중에 한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려고 내가 니들 앞에서 문제 풀어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야, 문제 푸는 거는 나보다 이번에 수능 친 애들이 훨씬 잘해.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걔들이 훨씬 잘 풀어. 나 완전 구닥다리고. 문제 푸는 기술만 배울 거면 굳이 나한테 배우실 필요가 없죠. 이번에 졸업하시는 친구들 알바 못 구해가지고 다 저러고 있잖아. 과외 겁나 써. 아니, 진짜 애들한테 하지 마. 그 돈 받고 과외 하지 말라고 진짜 뭐라고 하는데 좋다고 한단 말이야. 개념 질문해. 알았지 진짜. 자, 이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수 fx에 대하여 f'1이 2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때 밑에 x h 영어로 할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f 프라임 가로 얼마? 1 그리고 앞에 얼마? 2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3점짜리 맞추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정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3점짜리 문제를 진짜 눈으로 웬만한 3점짜리 문제들은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총 30문제잖아요. 그쵸? 요 30문제에서 요 30문제를 27문제 더하기 3문제로 본다고. 나는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 나는 27 더하기 3으로 본다고. 여기서 3이 뭐냐면은 21번이랑 29번이랑 30번이야.
여기 21번을 넣으신 쌤도 있고 안 넣으신 쌤도 있고 여기서 29번을 빼신 쌤도 있고. 근데 나는 이렇게 세 개를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30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90분 만에 풀어야 돼요. 90분 만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100분 안 돼. 왜냐면은 니들 가채점표 갖고 나와야 돼. 가채점 그거 결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숨통이 터요. 근데 그러니까 그 수험표 뒤에다가 답 적어 오셔야 된다고. 수험표 뒤에다가 답을 적어 오셔야 돼. 그러니까 OMR 카드 이 10분은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100분 안에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성할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쌤 그것만 그거 뭐 몇 분이면 충분한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도 답 적어 나오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10분을 빼는 거야. 10분을 빼놓고 90분을 연습을 자꾸 시켜놔야 좀 더 훈련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30문제를 90분 동안 푸는데 이 30문제 중에서 27번까지 60분 동안 풀고요. 요 세 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거야. 근데 이 세 문제를 30분 동안 못 풀어. 이 세 문제를 정말 다 풀어보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끊어내야 돼. 그런 애들은 1등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100점을 노리는 애들이죠. 오케이? 우리는 이 21번 문제를 60분 동안 풀고 남은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운 좋으면 두 문제가 되면 정말 다 있는 거고. 를 30분 동안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열심히 푸는 게 아니지. 30분 동안 일단 10분 정도는 이 세 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야지.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지. 10분 넘어가도 돼.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푸는 거죠.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찾아서 그 문제가 빨리 풀려서 남았다라는 시간이 한 문제 정도는 더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확정되잖아. 문과 기준으로 92점이면 웬만하면 1등급 떠요. 문과 턱 꺼는 거. 물론 뭐 96점에서 1등급이 잘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보통은 1등급이 92점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추면 돼. 오케이? 26개 다 맞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 전제가 들어가야죠. 요 세 개 다 틀리면 2등급. 물론 뭐 작년에는 1등급이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야. 킬러 문제 3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돼. 자, 아무튼 시간을 단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그거고. 자, 리미트 H 영어로 갈 때 분모에 뭐가 있었어? 분모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분모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니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거.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가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근데 소거가 된 거지. 되겠어요? 근데 이 남은 게 계산하면 얼마야? 2H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가 더 붙어 있어야 돼? 2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얘랑 같은 거야. 됐죠, 이제? 자, 그럼 이제 H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H, F 1 플러스 H가 있고, 점이 있고, 1 마이너스 H, F 1 마이너스 H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랬을 때 H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얘가 몇 콤마 몇으로 가? 1 콤마 F11로 가까워진다고.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이 점은 몇 콤마 몇에 가까워져? 1 콤마 F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구해진다고. 그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해? f 프라임 1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f 프라임 1인 거고 거기다 2를 곱해서 2f 프라임 1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확한 개념까지 따지면 이 설명도 조금 애매하긴 해. 근데 그냥 우리가 나형 수능 문제 푸는데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의 접근만으로도 충분한 거래. 이거라도 해주면 다행이지. 자, 미분 가능과 연속. 자, 극한값 전제. 하면 연속인가요? 극한값 존재하면 연속해요? 아니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연속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죠. 극한값 존재뿐만 아니라 함수값도 정의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연속이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연속하다라는 걸 가지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발레잖아요. 연속해요. 이 점에서 요 점에서 지금 연속하나요? 끊겼나요? 안 끊겼나요? 안 끊겼죠. 그 말은 연속한다라는 거죠. 이게 식으로는 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막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래프로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냥 찾아보면 되지. 연속하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아니죠. 왜? 좌 기울기의 극한. 이 점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순간 기울기의 극한.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의 순간 기울기의 극한. 좌 기울기의 극한과 우 기울기의 극한이 같아 달라? 달라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같을 리가 없잖아.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냐라는 거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냐? 연속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라는 건데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연속을 했어?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연속을 했을 거다라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이미 연속을 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던가 말던가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런 거 어디다 써먹냐? 얘 가지고 그냥 문제가 하나 딱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을 이렇게 딱 적혀. 함수 fx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럼 평소에 우리는 이 멘트를 유심히 쳐다봐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왜? 우리가 주로 푸는 문제들은 얘를 힌트로 안 써먹잖아. 얘를 힌트로 안 써먹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만 니들이 거의 주구장창 풀잖아. 니들한테 센 딱 풀려봐. 센 씨 풀어? 안 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센시를 풀어야 얘들이 어떤 힌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안 풀잖아. 주구장창 얘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얘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지. 아니 지나친다기보다는 얘가 적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뭔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게 미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미분 가능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미 연속했겠네? 연속했다고? 그럼 이미 극한값은 존재되었겠네? 까지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부터 먼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평균 변화율 했어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정의가 두 개였습니다. 평균 변화율 정의가 어쨌든 기본 정의는 x 증분분의 y 증분이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건데, 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냈었다라는 거잖아요. 좌표 끌어들여서 두 점의 좌표를 끌어들여서 x 증분을 어떻게 구하고 x끼리 뺀 거죠. 공부했니? 해야지. 중요하다니까. 1등급 안 맞을 거야? 결국 이번 파트에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B, B-A가 아니라 B, FB, A, FA. 이제 이거 두 개를 빼면 Y 증분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러면 두 점이 독립적으로 따로 논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증분을 끌어들여서 점 하나는 A, FA로 잡고 또 다른 점 하나를 증분을 이용해서 나타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그 점의 좌표를 그쵸. 그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 A 플러스 델타 X였다라는 거죠. 그쵸? 너 수학 몇 등급 받을 거라고? 처음에 나한테 몇 등급이라고 얘기했지? 1등급이었다며. 공부 그따구로 해서 1등급 받냐? 1등급 받으려면 누굴 제껴야 돼? 동상고 애들 제껴야지. 재수생 애들 제껴야지. 걔들을 제껴야 1등급 받는 거야. 니들 옆에 친구들 제낀다고 해서 1등급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걔들만큼 공부량이 되냐는 건데 택도 없잖아 지금. 얼만큼 얘기를 해 알아쳐먹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분모는 소거되면서, 그쵸?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라는 거죠. 근데 기억을 하라는 거야. 분명히 처음부터 델타 x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x좌표, x좌표. 근데 그 x좌표는 y좌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에 소거된 것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를 가장 개념적으로 잘 설명한 게 뭐다? 순간 변화율이란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 그럼 순간적으로 변하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하셔야 되겠죠. 됐니용.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정의가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극한 때린다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두 점이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A, FA고 B, FB이기 때문에 둘 다 정점이야. 둘 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한 점은 고정시켜 놓고 또 다른 한 점을 동점으로 잡는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두 점이 만들어내는 평균 변화율이 구해지는데 여기서 x를 어디로 보냄으로써 a에 한없이 가까웠게 보냄으로써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 a 플러스 델타 x라는 점과 a 콤마 fa라는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델타 x를 어디로 보냄으로써 0으로 보냄으로써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서 몇 콤마 몇에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야. a 콤마 fa에 그러니까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죠. x 콤마 fx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짐으로써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짐으로써 얘가 몇 콤마 몇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a 콤마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x 좌표가 얼마인 점 언저리에서 순간 변화율이 구해진다라는 거야. x 좌표가 하필 눌러도 얘를 눌렀냐? x 좌표가 A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구해진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쓴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거를 F'A라고 읽는데 한글로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불러준다 라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걸 좌표와 좌표 사이의 관계로 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얘는 좌기울기의 극한과 우기울기의 극한 뭐 그게 같아야 된다.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낸다. 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되나? 뭐 시작부터 졸려? 괜찮아? 괜찮아요? 확인하시고 문제로 문제 뭐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 편법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편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미분 가능과 연속 그 다음에 연속과 극한값 존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꺼냈습니다. 그쵸. 미분 극한값이 존재하면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연속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극한값 존재만으로는. 연속 가능만으로는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모른다. 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연속을 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주어졌으면 그걸 그 고지고대로 미분 가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연속도 되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또 결국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았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얻어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예제 2번부터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제 2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시작이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만 계속 하고 있네, 내가. 진짜 아직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직 안 고쳤어요. 자, 함수 fx가 x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x1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위의 식에다가 뭐 집어넣고 1 집어넣죠. 그 위의 식에다가 1을 집어넣는 행위가 뭘 의미해? 좌극한 1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겠죠. 그 행위는 어떤 걸 의미해? 우극한과 함수값을 동시에 의미하겠죠. 이거는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 거죠.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요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걸 진짜 못하기 때문에 함수값까지 아래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식에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가 되고 밑에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같음을 확인하면서 아 연속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연속은 됐어.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 x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것은 x1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f 프라임 1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x1에서 순간 변화율 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x1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x1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x1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까 다 정리했잖아.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속 가능한 것이고 연속 가능하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 이미 뭐가 되고 있겠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있겠다. 아까 같은 거 했잖아. 뭐가? 좌극하고. 좌극한 우극한 언제 대답했어? 아니 같은 거 봤잖아. 그거는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고 얘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죠. 다른 거죠. 그럼 1에서의 x1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계산을 하셔야지. 쟤는 fx 함수 fx의 극한값 계산을 한 거고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계산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아보고. 그래서 x1에서의 평균 평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x1에서의 우극한과 x1에서의 좌극한 뭐의 평균 변화율에 그러면 x fx 1,f1 x1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요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면 요 fx 자리에다가는 뭘 집어넣고 위에 거 밑에 거 뭐? 밑에 거를 집어넣고 요 fx 자리에다가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에다 집어넣으시고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이 1은 진짜 1, 가짜 1. 가짜 1. 이 1은 진짜 1, 가짜 1. 진짜 1.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우극한 1이니까 밑에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밑에 거죠.
근데 얘는 좌악한 1이니까 위의 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위에 거다 집어넣은 애들이 있어. 얘가 위에 거 있으니까 얘도 위에 거 이렇게 해버린다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안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걸 못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x 우극한 1로 갈 때 분모 x-1분의 fx 밑에 식 써주시고 ax 플러스 2 밑에 식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a 플러스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 소거되면서 ax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묶어내셔서 x 마이너스 1 되면서 약분되면서 얼마 나오냐면 a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좌극한 1 보도록 합시다. 분모 x-1이고요. 분자는 fx. 근데 위에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그리고 f1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a 플러스 2를 빼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소거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소거되면서 1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으면 얼마?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우평균 x1에서의 우평균 변화율이 극한. 얘는 x1에서의 좌평균 변화율이 극한. 근데 지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값과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와 3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요? 미분하면 그건 편법이잖아. 우리가 지금 내신 준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뭐 수능에서 이렇게 써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 그리고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존대로 풀어야 되죠. x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f1은 f1 f'1은 f'1 이렇게 풀어야 되죠. 쌤 f1이랑 f1은 뭐 당연히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요 f1은 어디다 집어넣어서 구해내고 위의 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해내고 요 f1은 어디다 집어넣어서 구해낸다.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해낸다. 그리고 같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리미트가 붙어서 그쵸? x 리미트 x 우극한 리미트 x 좌극한 그리고 f1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f1은 f1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되겠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위의 식 미분해서 1 집어넣고 밑의 식 미분해서 1 집어넣는다고. 위의 식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은 위의 식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밑의 식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돼요? 그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뜨는 거지.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이제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건 내신용이고 문제 유형 외워서 푸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것만 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셔라. 그래서 다 써준 거예요, 이거. 저 중에서 어떤 식의 어떤 게 쓰이고 활용될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맞추는 거에 급급하셔서는 안 돼. 됐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 계수도 결국은 극한이야, 극한. 그래서 내가 함수의 극한부터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라고 한 거란 말이야. 미분의 개념, 미분의 뿌리도 결국은 극한에서 출발하는 거야. 넘어갑시다.
뭐 밑에 뭐 유형들은 뭐 딱히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똑같죠. 똑같은 거고. 일단 유제 4번에서 유제 3번 정말 똑같은 거고, 유제 4번에서 뭘 보셔야 돼? 유제 4번에서 미분 가능. 괜찮아요. 뭘 보셔야 되냐면 fx, gx, fx와 gx가 곱해져 있다는 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곱해져 있는 거랑 합성함수랑 뭔 상관이에요? 자, 곱해져 있는 걸 보면서 뭘 떠올려야 돼? 뭐야? 강조 진짜 많이 하고 왔는데 강조를 할 필요가 없나? 강조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는 분수에서였고. 이 문제 어디에도 연속이란 단어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곱을 보고 미분 가능을 보고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에 단원 연속 파트에서 미분 지우고 연속으로 나와주면 그냥 니들 또 하던 대로 풀었겠지만 요것만 좀 바꿔놨다고 해서, 그리고 니들 머리에 지금, 그러니까 요게 적혀 있으니까 니들 머리에 미분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저걸 어떻게 미분해서 풀지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극한과 연대는 그 0. 하나 불륜 속에 하나 연속이니까 영이랑 오케이, 됐어. 미안해요. 나는 그 0이라고 하니까 분모 0이 있다는 소리였지. 분수? 그래서 지금 fx가 불연속이고 gx가 이제 연속한 함수인데 이 곱이 연속 가능이어야 하므로 지금 fx가 어디에서 1에서 불연속하니까 gx가 어디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힌트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됐시요? 그리고 g-1은 마이너스 주어졌으니까 a 플러스 b가 0이고 g-1은 마이너스 4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2b는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는 2다. 그러면 g3은 문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안 쓰는 거지 지금. 미분 안 쓰고 연속으로 문제가 끝났단 말이야. 근데 연속이란 단어가 없어. 이거 막 애들 막 미분하고 있는 거지. 아씨 어떻게 미분? 뭐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다 배웠을 거니까 미분? 그럼 얘를 미분할까? 그럼 곧 미분 막 나오면서 이제 산으로 가죠. 문제가 진짜 산으로 가버리죠. 되겠시요?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해서 미분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이랑 연속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언제든지 극한의 개념과 언제든지 연속의 개념을 언제든지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미분과 극한과 연속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라서 뭐 지겨울 거니까 너무 넘어가고, 근데 뭐 나로서는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막 팍팍팍 해주면 내가 안 하겠는데 계속 버벅버벅거리니까. 자, 도함수입니다. 미분 계수가 특정 상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면 도함수는 임의의 X, 임의의 실수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가 f'A의 정의가
h로 갈게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h 0으로 갈 때 였다라면 f 프라임 x는 특정 상수 a가 아니라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로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겠죠? 미분법 공식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증명이라든가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기호나 좀 봐주세요. f'x, y' dx, dy. 이게 정확하게는 dy, dx라고 읽으시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dx 분의 dy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냥 dx, dy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dy, dx라고 읽으시는 게 읽는 거는 그게 맞아요. 이게 물 건너왔으니까. 외국 놈들은 이거를 위에서부터 읽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분수의 개념이 아니다. 원래는 이런 거다. y를 x로 미분하여라. 그러면 y랑 fx랑 같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뭐 그래요. 우리가 뭐 지금 개념진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뉴턴이니 라이프니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의미 없잖아요. 됐고, 자, 곤미분.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곤미분을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죠. 왜냐면 문과 미분에서 가장 어려운 미분이 곤미분이죠. 이과 기준으로는 곤미분이 제일 쉬운 미분인데 미분에 껴주지도 않죠. 근데 문과 기준으로는 제일 어려운 미분이 곤미분이죠. 왜? 이거밖에 안 배우거든. 자, 증명해볼까? 얘를? 이거 자체가 곤미분 공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명을 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써먹을 데도 없어요, 곤미분. 그냥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라, 뭐 그런 의미인 거죠. y는 fx, gx 에서 y'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y로 잡지 말고 f 써먹었고 g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 알파벳이 뭐야? h. 근데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h랑 이 h랑 겹쳐버리잖아. 그럼 h 다음 알파벳이 뭐야? I. 뭐? i? ix로 잡죠. 그래서 i 프라임 x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i x 플러스 h 마이너스 i x가 되겠죠. 근데 i x가 뭐냐면 fx와 gx의 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i x 플러스 h는 x에다가 뭐를 x 플러스 h를 넣은 거다라는 거죠. 응? 그래요? 뭐 ix는 fx, gx고 이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이거 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형을 좀 해보자 라는 거지. 자, f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 에서 뭐를 뺄 거냐면은 fx g x 플러스 h를 밑도 끝도 없이 빼는 거야. 사실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빼는 게 아니라 gx 플러스 h를 묶어내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미분계수 f'x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얘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더해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밑도 끝도 없이 얘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어준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fx gx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h분의 g x 플러스 h를 묶어내고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자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도 fx가 묶여나갑니다.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h분의 fx를 묶어내시게 되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기획한 거지. 이게 만들어질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얘 때문에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잖아. 엉겹결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G'X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H가 0으로 감으로써 얘는 어디로 가게 되고 GX로 가게 되고 얘는 F'X가 되고 H가 0으로 감으로써 얘는 어디로 가게 되고 그냥 fx가 되고 h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게 된다? G'X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다음의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한 번씩 해봐. 진짜 해봐. 이제 내신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3번인가요? 이제 3번 풀어봅시다. 자,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하여 f1이 4이다. f', 라지 f'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답지는 가능한 보지 마시고요. 답지를 보는 순간 답이 나와버리니까. 자, fx가 2차 함수로 주어졌고 힌트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조금 찝찝해야 돼. 여기서 기분이 나빠야지. 여기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야 돼. 뭐가 기분이 나빠? F3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돼. 얼마였어야 되는데? F1이었어야 되는데. 그치? 저희가 그냥 F1이었으면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비록 미분 파트 글자 문제에 프라임 막 적혀 있고 미분이다라는 거죠. 비록 미분 파트이긴 하지만 얘를 보면서는 우리가 지금 몇 단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 앞에 극한 파트로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극한 파트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대입 넣어보는 거. 넣어봤더니 분모가 얼마가 돼요? 그럼 뭐 분자에도 넣어보면 얼마가 나오겠네? 0이 나오겠네. 근데 느낌이 F1 마이너스 F3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0이야? F1 마이너스 F3 0이야? 그때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쌤 왜 F1이랑 F3 그럼 F1이랑 F3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왜요? 가 아니라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전부 다 극한이에요. 극한 연속입니다.
그래서 F1이랑 F3이랑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힌트 떴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요 힌트가 뒤에 있는 요 내용과 붙어 먹으면서 문제 수준이 확 떨어진 거지. 요 내용이 뭐 킬러 문제랑 붙어 먹게 되면 얘를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자, 지 혼자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뭘 보셨어야 되냐면은 이 문제에서 어디를 보고 계셨어야 되냐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힌트들이 많아요, 지금. 그 힌트들 중에서 얘랑 그 힌트를 보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뭐? 얘를 가지고 지금 일단 이거는 지금 당장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뭐? 단. 굉장히 중요하다라 그랬는데 이 힌트가 저기 F1. 굉장히 중요하다라 그랬는데 자, 이 함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 를 받냐는 거지. 를 받냐. 맨 앞에 있으니까 제일 안 보는 부분이죠. 맨 앞과 맨 뒤. F1이랑 F3이 같다. 근데 2차 함수는 그래프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에요. 뭘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근데 F1이랑 F3이 같다는 얘기는 1에서의 높이와 3에서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과 3의 가운데에 뭐가 있다? 축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라는 것을 F1과 F3이 같다와 2차 함수를 붙여서 끌어낼 수 있느냐. 되겠어요? 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편하긴 하다. 좀 닦고 버려버리고, 좀 닦고 버리고. 자.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알아냈고, 여기서 이제 뽑아먹을 건 이제 다 뽑아낸 거죠. 맞나요? 아니죠. F'1. F3이 얼마랑 같으니까? F1과 같기 때문에 얘를 F'1. 자, 이때 요 1은 얘를 보고 쓴 거야? 얘를 보고 쓴 거야? 아니, 안 묶거나 봐도 상관없어. 1번 얘를 보고 썼다. 2번 여기 있는 걸 보고 썼다. 3번 안 묶거나 봐도 상관이 없다. 2번. 뭘 보고 써야 된다? 요걸 보고 써야 된다. 요걸 보고 써야 됩니다. 자, 보여줄게요. 리미트 x 3으로 갈 때 x제곱 9로 갈까? 그러면 어떻게 가지? 뭐 A로 해야 돼. A로? 마이너스. 그러면 똑같은 이잖아. 이렇게 봐야 되나? 딱 얘가 안 떠오르네. 패스. 패스. 아무튼 요거 보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로 감으로써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x가 얼마인 점? 1인 점 원점이. 이거 요거 보고 하셔야 된다고.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문제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걸 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지면서 결국 이 점에서의 이 점 언저리, 이 점 근처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x 좌표를 쓰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F1이랑 F3이랑 같다라는 거. 그 다음 F'1이 4 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라지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라지 f1은 4다. 그러면 라지 f1이 f1 곱하기 f3 이니까 f1의 제곱이네. 그게 4다 라는 거니까 f1이 얼마? 네, 풀마 2. 근데 문제에서 단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으니까 2다 라는 거죠. 됐죠? F'3은 얼마일까? 4. 그래프.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냥 4라고 쳐. 아이씨, 이렇게 해줄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 되겠어요? 라지 F'이 미분해야 되겠네요. 라지 F'X는 고미분 들어가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아 정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라지 F'를 구하라고 하니까 F'이 F4 플러스 F2 F'4. 근데 F'이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프. 꼭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0이다.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만큼의 정보들이 필요하진 않아 보여요. 에? 뭐 대칭이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쓰고 있구나. 쓰고 있네. 뭐 이렇게까지 아무튼 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죠. 그럼 이제 F2랑 F'4만 결국 이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딱 시작하면 저기서부터 읽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 뭐? 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식 쓰는 거. 식 잡고 풀어야 되겠네.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다음 힌트 식을 잡고 풀긴 풀 건데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가 2겠네. 그러니까 fx가 a x-2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 정도로 잡고 풀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 뭐 힌트는 많아요. 이제 F'1이 4다라는 거, 그리고 F1은 2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F'3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F'2는 0이다라는 거. 힌트가 지금 넘쳐나요. 힌트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힌트 2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 힌트가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힌트들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긴 한데, 네. 그렇죠.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뒤에 거 이거 다 이거 지워버리고 고난도 문제를 갖다 붙여버리면은 저게 진짜 결정적 힌트. 저기에서 얼만큼의 많은 힌트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문제가 이제 풀리냐 안 풀리냐가 결정되겠죠. 더 이상 안 풀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유제 3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식 쓴다. 이거 3차, 근데 개수가 1이네? 이거 식 쓰면서 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f형은 0이다. 이건 뭐 확실한 거. 이건 100%씩 써서 푸는 거죠, 이거는. 예, 개수들에 대한 직접적 힌트. 간접적 힌트가 아니라 개수들에 대한 개수들에 대한 직접적 힌트가 이렇게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식 써서 풀러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에다가 집어넣고 f'x에다가 미분해서 집어넣고 그럼 약분될 거고 문제가 진행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유제 6번, 유제 5번 막 이런 것들 막 어마무시 이것만 보면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저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만 본다라면 확 쫄리는데 식 잡고 바라보면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쉬운 4점 그 정도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지. 쉬운 3점이 아니야 이게. 이 정도 되면 쉬운 4점인 거지 어려운 3점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뭔가 해석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자, 레벨 1으로 들어왔고요. 레벨 1에서 뭐 2번 같은 문제, 그 다음 1번 같은 문제 이런 거 F' 2 4분의 4 빼기 2니까 4 그럼 1 그럼 결국 F' 2 그럼 F' 2는 3 그래서 4번 이렇게 맞춰서 뭐다 쓰겠냐. 그렇죠. 이걸 이런 식으로 맞춰서 답을 맞춘 척들 뭐다 써먹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정의 제대로 써보시면서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제대로 다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연습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 어떤 거?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나옵니다. 그냥 3점짜리 중에서 그냥 던져지는 거죠. 3점짜리 중에서 던져질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요런 거는 조금 너무 오래됐어. 옛날에는 진짜 그러니까 막 딱 보자마자 유형화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진짜 많이 이제 사용되는 문제들. 어느 문제집에나 다 피면 다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나왔었던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신 문제화 돼버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과거에 수능에 겁나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 내신에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거고. 그렇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018 수능. 이거 작년 거는 아니고 재작년 거죠. 니들은 2020 수능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이 0이고 3차 함수 fx. 네. 식 주어졌고 식 써서 문제 풀 거고 4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면 그렇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f1은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개수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건 힌트는 아닙니다. 요런 거는 이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아닌 거죠. 아껴놨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써먹어 주셔야 될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힌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는 거지 저기서 니들이. 그렇죠. 그냥 2를 넣으셔야 돼. 2를 진짜 넣으셔야 돼. 2를 넣으셔서 아 F2가 0이네. 이게 떠야 됩니다. 이거 진짜 떠야 돼요. 그러면 F2도 0이고 F1도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X-1과 X-2와 적당히 X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인수분해가 된다가 되면서 힌트가 이제 하나만 필요한 거야. 확 줄여버리는 거지. 이쯤 되면 이제 집어넣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미분하고 뭐 제곱할 거 하고 그냥 풀어제끼면 힌트 하나인데 남아있는 숫자가 4분의 1 아직 안 써먹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쵸? 정말 이제 진짜 못하는 애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만. 식만 보는 거예요, 식만. 이것만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쫄리는 거야, 여기에. 여기 얼마나 쫄려. 막 미분한 거에, 제곱한 거에, 분수에 얼마나 쫄려. 저기에 쫄고 그냥 뒤로 빠진다니까. 주변을 봐야 되는데. 근데 주변을 보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학이 어렵다, 어쩌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거 이제 맞춰 나가시면서 일단 3등급은 깔아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 2로 가고요. x-2 x-1 x-2 x 플러스 알파. 그러면 약분되고 이제 2를 집어넣겠죠? 2 집어넣으시면은 분자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그게 4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F'2를 구해야 되겠죠? F'2를 구해서 제곱을 하시면 될 거야. 에? 그러면 미분해야지 뭐. 해달라고? 해야 돼? 궁금하잖아. 진짜? F'(x)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린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2를 집어넣을 거예요. 할 필요 없네. 그쵸? 얘를 미분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 다음 뭘 할 거예요? 2를 넣을 거예요. 할 필요 없네요. 얘를 미분하고 얘들을 그대로 쓸 거예요. 아시죠? 3개짜리 미분하는 것도? 그치? 그러면 2를 넣는데 의미가 생겼죠. 그쵸?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F'2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곱하라네요. 그래서 알파가 2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잡기술이고 모르겠으면 그냥 다 쓰면 되지. 이건 잡기술이야. 이거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F'(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플러스 x-1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x-1 x-2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제 2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제 넣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0이네 우와 신기하다 뭐 이렇게 하던가 없어지네 이해 뭐 이러고 있겠죠. 저걸로 미분하면. 이걸로 미분하면? 이걸로 미분하면 힌트가 안 뜨죠. 지금 우리가 힌트가 하나 남았네 하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미지수를 한 개 남겨놓고 문제를 풀고 있어야지. 미지수가 3개 남은 상태에서 저 힌트를 쓰면 답이 나온다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남아있는 힌트의 개수와 남아있는 미정 개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해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학은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힌트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풀라는 건 아니고 힌트를 주게 되는데 힌트의 개수와
구해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힌트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또는 힌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힌트가 부족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b-a를 구하여라.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랬을 때 b-a를 구하여라. 그럼 보통은 힌트가 몇 개 주어져서 2개 주어져서 b를 구하고 a를 구한 다음에 빼서 구하게끔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일단 그걸로 풀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풀다 보면 b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b-a가 얼마인지는 구해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아. 그래서 미정계수가 2개인 경우에는 구해야 되는 문자가 2개인 경우에는 힌트 2개를 찾고 문제를 시작하는 게 맞아. 힌트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찾아야 돼. 그것만 갖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어차피 풀어도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들어가야지.